안녕하세요. 리눅스 강의 12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네트워크 실무 과정으로 네트워크 2의 첫 번째 시간 TCP/IP 2의 TCP/IP 네트워크 주소에 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트워크를 공부하기 전에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네트워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네트워크란 컴퓨터들, 즉 노드나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지고 이 컴퓨터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연결되고 통신하며 노드는 특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네트워크 대화를 개시하고 관리하는 것. 네트워킹 소프트웨어의 도움으로 노드는 파일과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보면 네트워크는 다중의 컴퓨터를 연결하고 자원을 공유하며 서로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 TCP/IP 이해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사선 전달의 매체 수단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것이 언어와 글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끼리도 의사소통을 위해 이를 내게 해주는 서로 약속된 매체가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 상호 간의 정보나 자료를 전달, 교환하고자 할 때 이를 연결해주는 매체를 우리는 흔히 프로토콜이라 부릅니다. 각 컴퓨터의 통신을 전달하는 프로토콜에는 TCP/IP, IPX, NetUI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TCP/IP 프로토콜입니다. TCP/IP는 1969년 미국 국방부에서 알파라고 불리는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라는 특별 프로젝트로 개발된 프로토콜로 대학과 연구소들 간의 통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습니다. 1983년에 TCP/IP가 유닉스의 표준 프로토콜로 자리잡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인터넷상의 네트워크에는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TCP/IP 프로토콜은 여러 종류의 프로토콜이 있으나 그 가운데 기본적인 프로토콜은 통신의 전송과 수신을 다루는 TCP,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의 약자죠. 이것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통신을 다루는 IP, 인터넷 프로토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일 전송을 다루는 FTP, 메일 전송을 다루는 프로토콜인 SMTP, 원격 로그인이 가능한 텔넷,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인 NFS 등 이러한 프로토콜들은 TCP/IP 기반의 프로토콜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표는 TCP/IP 구성도입니다. 첫 번째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이것이 하는 기능은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프로토콜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계층으로 해당 프로토콜은 HTTP, 텔넷, FTP, POP, SMTP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층은 호스트 투 호스트 레이어로 자료 전송 제어 프로토콜로 TCP, UDP, ICMP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 레이어. 데이터그램을 목적지로 한 전송 지시 프로토콜. 이것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은 IP입니다. 네트워크 어세스 레이어. 실질적인 자료를 전송,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로 게이트웨이, DNS가 프로토콜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런 TCP/IP 구성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TCP/IP라는 것은 네트워크 사이,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약속된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두 번째, TCP/IP 네트워크 주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CP/IP 네트워크 상에서 각 컴퓨터들은 서로 간에 인식할 수 있는 ID 일종인 IP,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유일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IP 주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주소가 뭐야 라고 하면 IP 주소인 세 자리를 가지고 있는 주소를 말해주게 되죠. 이 IP 주소, 어드레스는 간단히 말해 외부의 컴퓨터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숫자화해서 나타나는 프로토콜입니다.
IP 주소는 지금 보여준 첫 번째 그림과 같이 마침표로 각각 구분되어 각각의 필드마다 1바이트 크기를 갖는 1바이트 크기를 갖기 때문에 255까지 표현되는 것이죠. 0부터 1바이트 크기를 갖는 전체 4개를 표현하니까 4바이트인 32비트로 숫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들 숫자는 1바이트였기 때문에 0에서부터 255 사이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예제들이 다 IP 주소가 가질 수 있는 그 규칙에 맞게 예제가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 IP 주소, 지금 보여주는 밑에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IP 주소 가운데 일부는 네트워크 주소로 사용되고 다른 부분은 그 네트워크 안에서 특정 호스트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즉, IP 주소는 지금 보여주는 표에서 같이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 그리고 호스트 주소로 구성되어집니다. 호스트 주소는 1에서부터 244까지를 나타내고요. 네트워크 주소는 가장 처음 시작하는 0번이며 브로드캐스트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255를 나타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끝부분의 모든 주소를 가진 것을 IP 주소라고 합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IP 주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P 주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첫 번째 네트워크 주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IP 주소는 호스트 주소를 일컫는데요. 다시 전 페이지로 가서 보면 호스트 주소는 1에서부터 244까지를 나타내죠. 244. 그 주소를 우리가 보통 IP 주소라고 일컬게 됩니다. 이 호스트 주소를 통해 그 호스트 주소가 속해 있는 네트워크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주소 또는 호스트 주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네트워크 주소는 호스트 주소 부분으로서 맨 처음 시작하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 클래스 전부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는 바로 전 페이지에서 봤던 표에서 보다시피 0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것이 네트워크가 가지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210.40.177.73의 호스트 주소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를 나타낸다 그러면 C 클래스 주소 256개 전체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211.40.177.0이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만일 C 클래스 주소 가운데 128개 IP만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 네트워크 주소는 무조건 0의 값을 갖지는 않습니다. 할당받은 IP 주소는 128을 기준으로 했을 때 0부터 127번 주소를 갖는 호스트일 경우에는 0의 네트워크 주소를 가지게 되지만 128부터 255번 주소를 가진 호스트일 경우에는 0번을 사용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128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는 표에서 구분지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255개를 즉 0부터 255까지 값을 전부 가질 때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며 그 부분을 쪼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네트워크 주소는 그 주소 중에 가장 앞부분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따라서 호스트 주소 자체만으로는 네트워크 주소를 알기 어렵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 넷마스크를 통하여 그 호스트에 속해 있는 네트워크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브로드캐스트 주소. 다시 표를 참조해서요.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IP 주소가 가지고 있는 부분의 가장 뒤쪽에서 가장 마지막 주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마지막 호스트 주소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트워크 상의 모든 호스트들이 동시에 받기를 원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주소가 브로드캐스트 주소입니다. 즉, 이 주소로 어떠한 자료가 전송되면 1과 254 사이의 주소를
갖는 모든 호스트들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부분에 253대 244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변경하시면 되고요.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그 네트워크 주소가 끝나는 주소를 가지고 있죠. 가장 마지막에 1바이트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0에서 255죠.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니까 255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브넷에 따라서 그 주소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C클래스인 경우에는 끝자리가 주소가 255가 되지만 서브넷 두 개로 쪼개진 경우,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128로 해서 나눠져 있는 경우라면 첫 번째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127이 되고 두 번째 나눠진 128부터 255까지 사용한다 그러면 255가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되겠죠. 그렇게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구분지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게이트웨이 주소. 게이트웨이 주소란 네트워크에서 한 호스트가 다른 호스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출입구 역할을 하는 호스트 주소입니다. 게이트웨이라는 얘기가 말 그대로 문이죠. 출입문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중간 역할, 문 역할을 하는 것이 게이트웨이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네트워크와 다른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반드시 이러한 게이트웨이 주소를 통하여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공간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정말 문이 없다면 나갈 수가 없겠죠. 내가 외부로 나가려고 하면 그 문이 있어야만 나갈 것이고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과 똑같이 네트워크 상황에서도 나가기 위해서는 그 문을 거쳐야 되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주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면 만약 여러분이 ADSL 전용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리눅스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할 때 이 시스템이 외부 네트워크로 접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로 연결했죠? TCP로 연결된 서버의 호스트 주소로 게이트웨이를 설정해야 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부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한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서버의 주소가 211.40.177.73이에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PPP 접속에 의한 211.40.177.74의 호스트 주소를 할당받았다고 한다면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 주소를 뭘로? 211.40.177.73 즉 서버의 주소를 통해 설정해 주어야만 하죠. 이러한 과정을 라우팅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라우팅이라는 것이 뭔지 개념이 없으셨던 분,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런 부분들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라우팅이라는 건 단순히 게이트웨이 주소를 연결해줘서 외부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즉 게이트웨이 주소는 리눅스인 경우 연결 공유 네트워크 할 때 서버 쪽을 뜻한다. 이런 라우팅 작업을 합니다. 게이트웨이 주소는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리자 또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통해 그 주소값을 알아내어 정확히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호스트 주소. 호스트 주소는 네트워크에서 특정 컴퓨터에 할당된 IP를 일컫습니다. 즉, 호스트 주소는 특정한 IP, 네트워크 상에서 있는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를 일컫는다. 앞서 IP 주소는 호스트 부분과 네트워크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네 번째, 호스트 주소. 호스트 주소는 네트워크에서 특정 컴퓨터에 할당된 IP를 일컫습니다. 즉 네트워크 상에 많은 컴퓨터들이죠. 그 컴퓨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것이 IP 주소. NIC 카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 IP도 있지만 우리가 네트워킹 사이에서 하기 위한 약속 프로토콜인 IP를 통해 가지고 있어야만 하죠. 그것이 호스트 주소입니다. 이 IP 주소는 호스트 부분과 네트워크 부분으로 구성되어진다고 했어요. 이 네트워크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IP 주소랑 호스트 주소 개념이 약간 혼동될 수 있지만 호스트 주소는 IP와 같다고 생각해도 무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호스트 주소는 네트워크 부분 뒤에 붙여지는 주소로 IP 주소와 동일하게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211.40.177.75라는 IP가 있다고 할 때 이 호스트 주소는 뭐죠? 가장 뒤쪽에 붙는 거니까 75번이죠. 즉 같은 내역대를 이루고 있는 네트워크 사이에서 특정 컴퓨터에 할당되어져 있는 IP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세 자리는 어떤 클래스 부분을 나타내니까 같이 가고 가장 뒤가 특정한 컴퓨터에 나타내는 번호가 되죠. 그래서 75번이 호스트 주소가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에서 75라는 값만 단독을 사용하지 않고 네트워크 주소를 포함한 주소를 호스트 주소로 사용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IP 주소와 같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넷마스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가 보니까 너무나 길죠. 그러나 설명을 들으시면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넷마스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웨이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넷마스크 결정은 여러분의 호스트 주소를 템플릿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호스트 주소에서 네트워크 부분을 255로 설정하고 호스트 부분을 0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10.101.75.55라는 호스트의 넷마스크는 앞자리는 같은 가장 작은 클래스 대역대에 속하기 때문에 앞에 255, 25, 25를 하고 0으로 주면 됩니다. 반대로 넷마스크가 255, 255, 255, 0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주소가 앞자리 세 자리를 가지고 0을 가진다는 거죠. 이 네트워크에 속한 호스트는 1에서부터 254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 0부터 시작했으니까 기본적으로 1바이트를 표시할 수 있다 했죠. 참고로 호스트 범위가 0에서 25 사이인데 1과 254 사이인 게 궁금한 분이라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호스트 범위 가운데 0과 25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호스트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1에서부터 254까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의 범위는 이들 주소를 뺀 나머지 값이 1에서부터 254인 것이죠. 그러면 네트워크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네트워크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할당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IP 주소의 256개 중 128개를 다른 사람에게 할당해 주었다면 할당받은 곳의 네트워크 주소 및 넷마스크는 달라진다고 예를 들었었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지는 대역대에 0을 갖다가 주고 뒤에 호스트 범위 갖고 브로드캐스트 주고 다시 뒤에 잘린 부분에서 값을 설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개 쪼개지면 그 규칙대로 다 쪼개져 버리기 때문에 값이 달라질 수 있었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 범위는 이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잘라서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 네트워크 주소 그리고 호스트가 가지는 IP 주소 그리고 브로드캐스트가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네트워크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네트워크를 할당했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잘라서 쓰면 되고 그것을 255로 설정하고 바꿔주고 하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진법 표기로 한 후 10진수로 변환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진수 상태에서 제일 앞쪽에 한 비트를 1로 설정하면 두 개의 서브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P 256개를 쪼개지 않을 때는 넷마스크 뒷부분이 0을 가지게 되고 이를 두 개의 서브넷으로 나눌 경우에는 맨 앞 비트를 1로 처리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표에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0000을 갖게 되므로 이를 10진수로 변환해 보면은 7제곱이므로 128을 가지게 돼요. 즉 256개의 IP를 두 개의 서브넷으로 나누면
넷마스크는 각각 255, 255, 255, 10128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한 개의 네트워크를 서브넷 두 개로 나눴을 때 네트워크 주소는 210.101.75.0이 되고 210.101.75.128 두 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4개를 쪼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두 비트를 1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10진수로 변환하면 192가 됩니다. 그래서 넷마스크는 192가 되겠죠. 네트워크 주소를 4개로 분리시켰으므로 4개의 네트워크 주소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네트워크 관리자가 어떠한 IP 주소를 할당해 주느냐에 따라 네트워크 주소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만일 여기서 두 번째 서브넷을 할당해서 210.101.75.66의 호스트를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네트워크 주소 64를 가지므로 이 호스트의 네트워크 주소는 210.101.75.64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표를 참조해서 그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IP 주소 구분 클래스. 인터넷 네트워크에서는 IP는 보통 3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지는데 지금 표와 같이 ABC 클래스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 A 클래스. A 클래스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가 0.0.0.0에서 127.0.0.0까지 범위 내의 주소를 말합니다. 즉, 8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맨 처음 바이트에서 한 개의 비트는 A 클래스 주소를 나타내고 나머지 7개의 비트는 네트워크 주소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더 하면 뒤에 보여지는 이 부분의 그림과 같습니다. 하나가 나타내는 주소 단위가 1바이트였어요. 1바이트라는 것은 8비트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 8비트의 숫자 조합을 통해 256이라는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표현해지는 개수가 256개죠. 실제 보여지는 것은 0부터 255죠. 그 부분 중에서 7개의 비트는 네트워크 주소를 뜻하고 하나의 비트가 클래스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클래스 주소를 나타내는 비트와 4개의 주소를 나타내는 7개의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24비트는 호스트 부분이에요. 지금 흰색으로 보여지는 앞부분이 아닌 뒤쪽의 부분이 24비트죠. 그 부분이 호스트 부분입니다. 대략 2의 24승 개의 호스트 즉 1670만 개의 호스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호스트를 가질 수 있는 큰 대역대의 클래스를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 클래스에서 보여지는 넷마스크가 255, 255, 0.0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가 가질 수 있는 네트워크 주소는 128.0.0.0에서 191.255.255.255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 넘어가죠. 이 B클래스는 네트워크 주소가 128.0.0에서 191.255.0.0이라는 범위 내의 주소를 말한다고 했어요. 이 IP 주소의 첫 번째 바이트에 있는 첫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비트가 각각 1과 0을 가질 때 B클래스 주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4개의 비트는 네트워크 주소예요. 아까는 가장 앞쪽에 있는 8비트만였지만 지금 B클래스에서는 2비트가 B클래스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 14비트는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대략 2의 14승계의 네트워크 즉 16,384개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부분 2의 16승이 즉 16비트니까 그 부분이 호스트 주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가질 수 있는 개수도 65,536개의 호스트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클래스에 나눠져 있는 부분의 마지막인 C클래스는
가장 작은 대형대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넷마스크는 255.25.25.0이고 네트워크 주소는 192.0.0.0. 192가 시작되는 이유는 B클래스에서 가장 앞쪽에 가지고 있는 주소 대역이 191이었죠. 그 이후기 때문에 192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223.25.25.255라는 부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C클래스입니다. C클래스에 대해서 좀 보면요. C클래스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192.0.0.0에서 223.255.25.0까지 범위 내의 주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A클래스는 하나, B클래스는 2개, C클래스는 지금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바이트는 가운데 3개의 비트가 1, 1, 0을 가질 때 C클래스 주소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아까는 첫 번째는 그 이외의 나머지 비트였고 두 번째는 14비트. C클래스는 세 자리까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21비트가 네트워크를 가지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의 21승인 대략 200만 개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고 그 나머지 8비트,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0부터 25까지를 나타내는 호스트 주소. 이것이 C클래스에 대한 구성입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 클래스 D라고 보여줄 수 있는 멀티클래스 그리고 사설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멀티캐스트라는 특정 범위 주소를 가지는 D클래스는 224.0.0.0에서 239.0.0.0까지 범위 내에 있는 주소로 예약된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는 주소값이기 때문에 IP 클래스를 분류할 때 D 클래스를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주소가 있는데요. 그 네트워크 주소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주소를 사설 네트워크라 하며 시스템과 내부 사설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쓰여지는 주소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숫자로는 0.127 그리고 192가 있습니다. 0은 기본 라우터 네트워크에 해당되어지고 127은 로컬 호스트로 사용되는 루프백 네트워크를 뜻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소, 그래서 자기 PC를 그냥 테스트할 때 127.0.0.1로 해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로컬 주소를 뜻합니다. 루프백 주소라고도 하죠. 192는 사설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즉, IP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할 때 쓰여지는 네트워크 주소가 192.168.0.0 네트워크이다. 본인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해놓고 테스트할 때 이 주소를 가지고 테스트하시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TCP/IP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